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11월 3주차 다음 주 주간 증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난주 주요 공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64억으로 26% 정도 감소,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33.14%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의 아이센스 3분기 영업이익이 83억으로 12.7% 증가, 당기 순이익은 31.9% 증가했습니다. 이런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이 실적이 이렇게 크게 증가할 때는 한번 체크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SK케미칼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 정도 감소, 그리고 코스닥 종목인 해마러 푸드서비스 기존 최대주주 보유 지분을 이렇게 KM 파트너스에게 양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공시가 장마감에 났다가 다음날 이제 시초가가 이 기사로 공시로 인해서 높게 시작했다가 결국 크게 하락하는 이런 종목들, 공시를 바로 믿고 시초가가 높게 뛰는 종목들, 그런 종목 매매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테스트 3분기 영업이익이 30% 정도 감소, 이에 당기 순이익도 3.8% 정도 감소를 하였다. 그리고 바이오 제네틱스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조달 2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하였죠. 이거 제가 시비하고 신주이성권부 사채 관련된 영상에서 이 내용 시비 전환사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운영자금이나 뭐 시설자금 이런 자금을 위해서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이 기업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방 주가 안정을 위해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19억 자기주식 취득 결정, 이렇게 바이오제네틱스나 뭐 경방이나 이런 자금에 관련된 공시지만은 윗부분은 좀 부정적일 수 있고 아랫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3분기 영업 손실이 잠정이긴 하지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했습니다. 영업 손실이요. 그리고 순 손실은 6배가량 손실액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제는 실적을 나타낸 종목, 아주 크게 부정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종목도 한번 주 산업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건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 헬로는 3분기 영업이익이 80.4% 감소, 그리고 당기 순손실도 28억 정도 적자 전환. 아울러 롯데쇼핑, 뭐 GS홈쇼핑, 롯데 하이마트 이런 내수 관련주들이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56%, 35%, 48% 정도 감소를 해서 경기 침체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대우는 영업이익이 73.6%,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85% 증가를 하였고, 특히 업계 최초로 자기 자본을 9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최초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한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3분기 3,120억 원으로 영업손실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강원랜드 영업이익이 12.3% 잠정치로 증가가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공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주 11월 3주차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먼저 큰 발표 일정은 없는데 월요일에는 뭐 이런 식으로 연방준비총재 연설이 있고, 화요일 12일 화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이코노믹스 클럽 오찬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때 미중 무역 협상하고 관련된 어떤 발언을 할지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일 화요일 중국은
PMI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있고요. 13일 수요일 파월 의장이 이렇게 상하원, 그리고 14일에는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경제 전망 주제로 이렇게 증언 예정이 있습니다. 이때 내용이 미국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고사하게 되면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경감되고, 반면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낮아질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일 목요일에는 중국 소매 판매, 그리고 유로존은 GDP 발표, 그리고 일본 3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 유로존 GDP 발표 때 이제 유럽 최대의 경제국 독일 3분기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함께 되는데요. 이때 현재 2분기에서 0.1%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분기 또한 시장에서는 0.1% 정도 하락을 예상할 텐데, 이때 독일이 아무래도 차지하는 경제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그 3분기 경제 성장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경기 연속 이제 후퇴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일 금요일에는 미국 소매 판매, 그리고 광공업 생산 설비 가동률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주 11월 3주차 증권사 주간 추천 종목입니다. 총 4개 증권사가 이렇게 하나금융투자는 2종목, 현대글로비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추천하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 신차 효과로 이제 수출 및 해외 생산 증가 실적 개선, 그리고 이러한 물류 통해서 이런 비계열 물량이 증가돼서 실적이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는 현대글로비스, 두 번째는 호텔신라, 마케팅비 감소로 4분기 실적 및 그리고 연평균 25% 성장이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 그리고 SK증권입니다. SKD&D 신성장 동력으로 임대주택이나 연료전지 분분이 긍정적이고 실적 성장이 가시화된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신차 기대감 반영으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난주에 의해서 두 번째인데, 이것도 실적은 비록 하향을 했지만은 앞으로 현 시점이 저가 매수 시기로 판단돼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KB증권은 대한항공, 잉여현금이 이제는 개선이 돼갖고 현금 흐름 개선 방향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삼성화재 실적 안정성이 업종 내 탑픽이고, 그리고 4%대 예상 배당 수익률로 추천을 했고, 한국전력은 이제 하락한 국제에너지 가격의 발전 연료 단가를 반영해서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안타증권, 이마트는 4분기부터 본업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리고 이커머스 경쟁력이 확대될 거고, 코스맥스는 이제 중국 지역 화장품 브랜드 성장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비즈톡 광고 매출 급증, 그리고 금융사업 확대에 따른 기업 가치 증대,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증권사의 다음 주 주간 추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 11월 3주차 기사로 본 국내 증시 스와트 분석입니다. 이렇게 강점 요인, 약점 요인, 기회 요인, 위험 요인으로 4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점 요인,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였습니다. 참 부러운데요. 이런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유발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미국 상무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얘기를 하였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EU, 일본, 한국 등 자동차 관세 부과로 걱정이 있었는데요. 이런 하지 않기로 확인이 되면은 투자 심리 개선으로 다음 주 증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약점 요인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부과한 관세의 철폐 여부를 놓고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했다고 미국과 합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어느 것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고, 이는 이 관세 철폐 카드를 미중 무역 협상의 막판까지 마지막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 요인, 내년 코스피 순이익 예상치가 120조 원 가량으로 기입이익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외국인 중심의 안도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축소됐던 재고 레벨 재축적에 따른 경기가 소순환 사이클 회복이 내년 상반기부터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증시의 기회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위험 요인, 미중 무역협상 정상회담이나 이런 회담에 관련된 장소나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그런 증시 방향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3분기 실적 둔화, 아울러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바닥에서 단기 상승이 했습니다. 그런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는 이제는 하락 요인 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5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내용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현재 주가 지수가 어떤 현황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8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다우 지수는 0.02% 상승한 27,681,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48% 상승한 8,475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국내 야간 증시, 야간 선물 증시는 외국인이 510억 순매수, 그리고 개인이 315억 순매도를 해갖고 결국 야간 선물은 0.1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내일 월요일장 코스피 시초가는 약보합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장과 그리고 야간 선물의 마감 지수를 봤을 때 약보합이 출발이 예상되고요. 먼저 차트로 이 코스피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차트가 지금 바닥에서 일단 어느 정도 상승을 이어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코스피 차트가 계속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상승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지금 상승 추세를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에서 이 5일선을 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지수를 확인할 때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이런 지점들, 이런 지점에서 5일선을 깰 때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동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5일선을 탄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아주 매우 빠른 상태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할 시세에는 그동안 매수했던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차트도 지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전저점 부근에서 지금 5일선을 현재 종가상으로 살짝 이탈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더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 11선 부근에서 반등이 일어날지, 아니면은 그 전 저점 부분인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또 때마침 천천히 조정이 이루어지면은 이 21선 부근과 만나는 이 시점까지도 우리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지금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런 지수는 한번 하락했을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에 반해 매매 동향도 보면은 기관이 이렇게 주 초반에는 이렇게 순매수로 이어지다가 목요일, 금요일에는 이렇게 1,500억, 1,0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기관이 이렇게 개인과 함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갈 때
5일선을 깨는 하락이 나올 때는 조정도 좀 큰 폭의 조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주가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 좀 그나마 다행인 게 일단 5일선을 하향 이탈했고 지금 11선 부근에서 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11선 부근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방으로 좀 열린다면은 지금 전고점 부분은 이미 턴을 해갖고 지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은 11선을 지지를 깨고 내려온다면은 역시나 21선 부근, 이 검은색 라인이죠.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하는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이 21선 부근은 현재 주가하고 약 한 1% 정도 아래 하락에 1% 정도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면은 21선을 테스트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매매의 동향을 보면은 지금 개인만 지금 코스닥 지수를 계속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렇게 매도 물량을 오히려 늘리면서 이렇게 지금 물량이 개인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 매매 동향만 봤을 때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지금 21선을 혹시 테스트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뭐 꼭 그렇게 부정적이라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행히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났으면은 장기 이평선들도 이렇게 지금 우하향하는 이런 장기 이평선들도 다시 횡보를 시키는 그런 주가 지수의 움직임도 이렇게 분명히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향 추세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때 나중에 장기적인 상승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11월 3주차 주간 증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선생님들 성공적인 매매를 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